한 집안의 아들과 딸. 그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가족 구도 속에서 이 드라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진다. 왜 딸은 늘 참고 아들은 늘 대접받는가? 드라마는 한 여성의 삶을 따라간다. 그 이름은 미연. 어릴 때부터 미연은 남동생 영호와 비교되어 자랐다. 같은 집, 같은 부모, 같은 식탁.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았다. 아들은 실수해도 남자니까. 딸은 잘해도 여자라서 인정받지 못했다. 미연은 묻고 또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나 집안의 답은 명확하다.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야. 내 동생은 집안을 이을 아들이잖니. 미연은 공부를 잘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그 자리는 당연하듯 동생의 몫이 되었다. 미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언젠간 나도 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집을 떠났다. 자신을 알아봐준 은사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고 작은 원고료로 생활비를 해결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세상은 냉정했고 여자에게 더 냉혹했다. 그러나 미연은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기 시작했다. 그 시절 사랑도 찾아왔다. 한 남자와 조심스레 사랑을 시작했지만 여자의 삶엔 사랑조차 쉽지 않았다. 가문, 경제력, 사회적 지위, 사랑마저 조건의 울타리 속에 가두는 세상. 그녀는 결국 사랑을 포기하고 그를 선택했다. 한편 집안에 남은 영호는 모든 걸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책임보단 자유를 택했고 사랑보단 욕망을 좇았다. 가족의 기대는 무거웠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는 스스로를 놓아버렸다. 집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모는 늙어가고 자식들은 제각기 무너졌다. 그 무렵 미연은 다시 가족을 찾아간다. 낯선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가슴 속엔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꿰맨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조금씩 변화한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미연에게 용서를 구한다. 미안하다. 그 말은 늦었지만 결코 의미 없지 않았다. 미연은 용서한다. 자신을 외면했던 가족을, 사랑을 주지 않았던 부모를, 그 모든 시간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의 작고 서러운 나를. 아들과 딸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다. 이야기 속에는 한 여성의 성장, 한 가정의 고백, 한 시대의 반성이 담겨 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억눌리고 지워졌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다.
제1장 사랑의 이름으로 외면당한 사람들. 사랑은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이름처럼 쓰인다. 부모는 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그 사랑은 때로 편향되고 무심하며 억압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다. 아들과 딸 속 미연은 바로 그런 사랑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같은 다정함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눈길 하나에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다른지 온몸으로 배웠다. 이 드라마는 말한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외면과 무관심이 존재해왔는가. 제2장 아들이라는 특권, 딸이라는 숙명. 영호는 잘못해도 용서받았다. 미연은 잘해도 칭찬받지 못했다. 그건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 한 사회의 문제였다.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원의 중심에 놓였고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다. 미연의 고통은 단지 한 개인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건 그 시절 모든 딸들의 상처였다. 이 드라마는 아들의 실패가 아닌 딸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성장을 이야기한다. 제3장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미연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를 외면하거나 누구에게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껴안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진짜 어른이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미연은 그런 어른이 되어간다. 제4장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이기도 거울이기도 하다. 영호는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가족의 민낯을 드러냈다. 미연은 외면받았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졌다. 결국 자식은 부모가 준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만 그림자 너머 스스로의 얼굴을 찾아가는 존재다. 이 드라마는 말한다. 자식은 부모를 닮기도 하지만 부모를 넘어서는 존재이기도 하다. 제5장 용서는 강자의 몫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는 베푸는 자의 특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들과 딸에서 보여준 용서는 힘 있는 이의 관용이 아니다. 미연의 용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상처를 지우지 않았지만 그 상처에 머물지도 않았다. 그녀는 부모를, 과거를, 자신의 고통을 하나하나 용서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든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제6장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언제나 안전한가? 드라마 초반의 가족은 울타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차별의 공간이었다. 부모의 애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자식들은